구독자 여러분, 일주일 만입니다. 오늘 27번째 평화철도 목요특별대담, 아주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국의 전쟁 범죄와 한반도 평화의 조건이라고 달았는데 좀 거창하죠. 이 거창한 주제를 아주 부드럽게 세세하게 잘 풀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AOK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한국 상임대표 맡고 계시는 정현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AOK 공동대표 김은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AOK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이름인데 액션 원 코리아 약자라고 하죠. 네. 액션 원 코리아. 싱크도 아니고 스터디도 아니고 액션,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힌 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액션 원 코리아에 대해서는 우리 정인진 대표께서 먼저 어떤 취지로 만들게 되셨는지, 또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지 먼저 우선 소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통일운동 단체 중에 아마 유일하게 영어 이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행이다. 액션 원 코리아라는 단체의 의미는 여기서 이제 액션은 원 코리아는 하나의 코리아니까 다 누구든지 아실 거고, 여기 액션은 이제 뭐 행동과 실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영화 촬영을 할 때 그 시작하는 그 구호가 레디 액션, 그러면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시작을 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일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이다라는 주인의식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액션이라는 말을 계속 그냥 영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통일의 상대방, 또 통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미국에 대항해서도 그러니까 원코리아, 뭐 액션 이런 말을 자꾸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액션 원코리아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3년 봄에 미국 LA, 그 다음에 한국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풀뿌리 시민들의 통일운동 조직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횟수로 그러니까 만 7년이고 네. 8년째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조금 새로운 방식의 많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참여하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기 때문에 통일운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통일운동 이때까지 계속 지속하신 분들은 많이 했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 뭐 특별한 운동가가 아닌 분들, 통일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페이스북으로 연결해 가면서 우리가 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일운동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네. 뭐 사회운동이나 통일운동 거의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이제 해외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해외 LA에 또 본부가 있기도 하고 서울과 LA 동시에 본부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해외 출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네. 제 옆에 앉으신 김은희 대표도 뉴욕 출신이시고요. 뉴욕에서 한 20년 활동하셨고. 네. 아무튼 이제 민주동포들 비중이 뭐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는, 평화통일운동 단체들에 비해서는 이제 다수가 함께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뭐 그 단체를 알려면 사람도 봐야 되고 뭔 일을 하는지도 봐야 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AOK가 걸어온 길을 간단하게 좀,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가장 방점을 뒀던 거는 생활 속의 통일운동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통일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그 매개체를 이렇게 스카프를 갖고 오셨어요? 스카프도 될 수도 있고, 뭐 깃발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자기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한반도를 이제 하얗게 하고서 평화라는
평화라는 단어를 세계 각국어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의 통일이 전 세계의 평화 세력이 다 단결하고 연대해서 우리의 통일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그 평화가 말하자면 통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의 힘이다라는 거를 이제 세계 각국어 그러네. 평화를 이 평화라는 말을 각국 예, 말로 예, 단어로 이렇게 예. 한자도 있고 네. 뭐 제가 잘 모르는 여러 나라의 말로 예, 한 30여 평화를 개국의 평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특히 이제 해외에서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게 그냥 광장에 이거 들고 서 있기만 해도 여기 우리나라 말이 있네 하고 이제 다가와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세계의 평화가 코리아의 평화다라고 이 한마디만 해줘도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평화를 보라색으로 한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북을 빨갛게 남을 파랗게 그렇게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과 북 빨강과 파랑을 조화롭게 섞은 색깔이 보라색이니까 남과 북의 장점을 서로 좀 연결해서 조화로운 그런 통일의 비전을 마련해보자 그런 숨은 뜻도 가지고 있어요. 네. 보라색은 이제 이렇게 자유를 상징한다고 해서 네. 우리 저 민가협 어머니들 목요 집회할 때마다 네. 보라색 스카프 네. 머리 두근으로 네. 들고 나오시기도 하죠. 네. 익숙한 색깔입니다. 네. 보라색. 네. 그러면 그 대표적인 그리고 이제 행사 이거는 이제 어떤 생활 분이신가요? 속의 통일운동을 한 거고 7월 27일 날이에요. 정전협정 정전협정. 기념일날 전 세계 뭐 10개 도시, 11개 도시 이렇게 연결해서 해외 동포들의 통일 염원을 국내하고 연결하는 이제 그런 행사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온라인으로 출발한 그런 통일 운동이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를 활용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고, 그다음에 또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LA에서는 역사를 소재로 해서 역사 정체성을 회복해서 우리가 통일의 그 지향점을 마련해 보자는 의미에서 원코리아 아카데미 이런 거를 이제 역사 토론회 이런 거를 한 60여 차례 하기도 했고요. 네. 또 2015년에는 이제 워먼 크로스 DMZ라고 세계 평화 여성 활동가들 30명이 북에서 남으로 걸어서 내려오는 이제 그런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 화해 물꼬를 트자 이런 취지에서 같이 하는 그런 운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구촌과 같이 하는 평화 운동 이렇게 개념을 들 수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문화를 매개체로 하는 그런 통일 담론을 풀어내는 것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서울시 지원으로 영화와 문화로 만나는 통일 이야기, 이제 이런 통일 교육 사업을 한 20차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대실 선생님이라고 뉴욕에 사시는 재미 감독이 감독이시죠? 68년 만에 본인의 고향인 황해도 신천과 평양 이런 데를 이제 가보면서 북한의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는 과정, 이렇게 현대사를 녹여내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지역 상영에도 굉장히 서울뿐만 아니라 많이 했고, 또 북한의 영화, 또 북한의 만화 영화 이제 이런 거를 매개체로 해서 통일 담론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올해는 이제 김은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연극을 소재로 해서 또 이 통일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액션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그럼 공부는 언제 하지 생각했는데, 아무튼 역사 토론회를 70여 차례나 걸쳐서 하셨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이 생활인들이 사실 그런 공부할 기회를 정기적으로 갖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이렇게 정보, 그것도 가짜 정보도 많고 양적으로 압도당하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정보에 묻혀서 진실을 가리기가, 옥석을 가리기가 힘든 상황에서 의미 있는 노력이다 하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요즘 이 통일 관련 단체 행사나 평화까지 포함해서 여기 가보면 여성들을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항의를 받은 적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단상에 임원들 소개를 하잖아요. 평화의 길이 특별히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오늘 김은희 감독도 나오셨지만, 저 대표도 나오셨지만, 뭐 김대실 감독도 그렇고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또 하나는 우리 그 한국 사회운동의 이제 맹점 중에 하나라고 늘 지적되어 왔던 게 이제 국제연대 부분인데, 뭐 이런 측면에서도 위민 크로스 DMZ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DMZ를 넘지는 못했지만 상징적으로 유럽에서 출발을 해서 한반도를 이렇게 종단하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반향도 컸었다고 기억이 되고, 또 국제연대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이게 AOK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네. 짧게라도 얘기할 그리고 수 한 있을 것 가지 같아요.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2018년에 저희가 이제 AOK 이름으로 방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죠. 지금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방북할 기회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방북 여행을 금지시켜서 안 되고 있는데,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는 국적은 한국인데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북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그냥 우리 영사관에 그러니까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이러이러한 신고죠, 신고. 네. 목적에서 북에 간다고 신고를 가기 전이나 후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까지 4명이 이제 북에 가서 화가 2분을 모시고, 네. 또 북에 이제 만수대 창작사까지 가서 그 북한 화가들, 예술가들과의 교류 이런 것도 이제 좀 타진하고 오고, 또 노창현 기자님이 북을 많이 제대로 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해외 동포 중에서 북한에 실제로 방북하셨던 분들을 지금 네트워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북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고 온 것을 남한 사회에 제대로 알리고 북을 제대로 알리기의 운동, 이런 거에 동참하는 그런 해외 동포들을 이제 네트워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징이지, 최근에 들어와서 연극, 영화 또는 이제 미술 등등 예술을 매개로 한 평화 통일 운동을 이제 적극하고 있다. 뭐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도에 그 대동강변에서 큰 천이죠, 천. 예, 천의 수목으로 속사. 네. 적석에서 이렇게 네. 그림 그리는 사진도 보고 했는데, 권영섭 네, 권영섭. 네. 일단 대략적인 AK 관련해서는 뒤에도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그 좀 전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그 영화, 연극 또는 뭐 미술, 또 앞으로 또 어떤 그 형식이 소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활동 가운데 이제 주목할 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춤연극이라고 했어요. 그게 좀 새로운 용어이고 양식인 것 같은데, 행당동 115번지라는 춤연극을 기획하시고 연출하신 우리 김은희 대표님께 마이크를 좀 돌려서, 네. 우선 저 행당동 115번지 못 보신 분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한이 많아서 많을 것 같은데, 어떤 형식의 또는 내용의 연극이었는지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일 작품을 만들 때 고민하시는 게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담을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내용에 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산 가족에 대해서 저도 이제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우연히 제가 들은 얘기가,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도 한 번도 태어난 곳에서 이사를 못 가시고 그 집에서 계속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같이 이사를 많이 가는 시대에서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죠. 특이하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이분이 그 부모님 세대가 이제 이산 가족 1세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에서 그 헤어진 그 가족들이 이제 만나기를 기다리느라고 7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튼 그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집에서. 그 집에서 혹시라도 네.
그래서 찾아올까봐.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뭐 결국은 돌아가셨지만 그 자식은 어쨌든 이제 그 집에서 하여튼 60년 이상을 계속 살고 계신다.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안 믿어지고 좀 너무 그랬어요. 가슴도 짠하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물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상 가족의 수많은 얘기 중에서 이제 그 얘기를 모티브 삼아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이제 극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형식 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극 그러면은 이제 좀 굉장히 좀 낯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미국에서는 이제 댄스 디어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춤하고 연극하고 합친 요소인데 네. 이제 제가 그 형식을 택하게 된 그 이유는 네. 연극은 이제 언어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객석에서 이렇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어진 사실에 딱 제한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또 춤은 상징을 이용한 그 무용의 추상성 때문에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무한한 상상력을 주는 거예요. 한번 결합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춤에서 주는 그 역동성과 그 상상력을 객석한테 주고 거기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연극적인 양식으로 결합을 시켜보면 조금 그 극으로서 좀 장점이 살아날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비언어 연극이라고도 하고 또 그럼 이제 일체 대사는 넘는 건가요? 대사는 아주 조금 아주 들어가요. 조금. 네. 그래서 이제 또 무용이 위주고. 해외 춤이 공연을 염두에 두었을 때 위주고. 이제 언어 장벽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무용하고 음악은 보편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네. 좀, 비언어 연극인 이제 춤 연극의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본 거죠. 근데 이게 그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이걸 좀 대중화하거나 많은 분들한테 소개할 때 네. 제약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면 아주 일단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항상 불안했어요. 연습할 때도 네. 그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걸리면 연습을 그렇죠.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이제 열 체크해서 서울시에 보고하고 그때 배우들 스태프들한테 조심시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습장 잡기도 힘들고 공연장 잡기도 힘들고 공연장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대관 일정을 아예 대관 일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많은 공연장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하여튼 뭐 코로나가 하여튼 그 현상이 너무 좀 심각해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비대면 공연 영상으로 하는 공연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뭐 극장에서 공연에 이제 가면 할 생각을 못 하고 근데 바로 그 공연 3일 전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형식으로 극장이 오픈이 됐어요. 네. 저희가 좀 운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네. 성수 아트홀에서 이제 1회 공연하고 오류 아트홀로 옮겨서 이제 2회 공연, 총 3회 공연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한 번 공연 한 100석 정도, 총 한 300석 30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 뭐 식당, 뭐 카페를 비롯한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이게 원천 봉쇄된 업종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여행하고 네. 공연 관련 네, 네. 업종은 문을 열 수가 없는, 뭐 해외여행 자체도 금지되어 있고 국내 여행도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았고, 뭐 공연장은 뭐 사실은 이 거리두기라든지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 꼭 못할 것도 아닌데, 아무튼 초기에 잡자는 그 네. 질병관리운동본부의 의도대로 하다 보니까 그 완전히 이제 틀어막는 바람에 된소리를 맞았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반론도 있었어요. 반론하기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마음이 황폐해져 있는데 이 문화예술 말고는 달래줄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절한 이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위안받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 창조직이 많이 나오지 않겠냐. 예술가들이니까. 네. 그런 기대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3번에 걸친 공연이 이루어졌지만 보다 많은 분들이
보고 네.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대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구상이 있으신지. 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공연을 통해서 이제 관객과 대면해서 공연을 했지만 이제 많이 못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저희도 이제 유튜브로 곧 이제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언제쯤 가능한가요? 지금 이제 준비는 다 됐고요. 네.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이제 5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유튜브로 이제 전체 영상을 다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나오면 그 별도의 홍보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그리고 그게 추석 직전이니까 그렇죠. 우리 관객들한테는 추석 선물로 네. 한가위 선물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 꼭 한번 알려주시. 소감이 그러니까 언어를 쓰지 않고 그냥 몸으로만 표현하는 연극에 이렇게 분단의 아픔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다. 네, 이런 평을 많이 하셨는데 그 유튜브로 얼마나 전달이 될 수 글쎄요.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하나의 실험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든 게 지금 이제 기계화되고 과학화되면서 오직 인간과 인간만이 만날 수 있는 거가 그 공연 현장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무용하고 연극밖에 없는 거죠. 라이브로 할 수 있는 인간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을 이 코로나가 좀 뺏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뭐 비대면 동영상으로 내보내야 되죠.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빨리 코로나가 이제 극복이 되면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그 오직 그 공연 예술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이제 좀 더 생생하게 느껴지시겠죠. 그렇죠. 뭐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뭐 한국 사회의 그 가장 대중화된 스포츠라고 하면 프로야구인데 처음에는 이제 무관중으로 하다가 제한 관중을 하다 다시 이제 무관중으로 돌아갔는데 뭐 전 자주 보진 않습니다만 이 보도에 나온 걸 잠깐 보면 관객들의 호응이 없는 운동선수가 안고 없는 찜만 같다. 그렇죠. 연극이나 공연도 마찬가지겠죠. 네. 뭐 저도 자주는 못 갑니다만 연극 배우들이 이제 뒤풀이 할 때 이야기하는 이 관객들과의 호흡이 잘 맞으면 자기도 모르게 기운이 막 네. 그런 기운으로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게 하는데 이게 잘 안 맞을 때가 있대요. 안 맞으면 뭔가 이렇게 마른 걸레를 쥐어짜는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 솔직히 그런 고백을 하는 배우도 이제 만나봤는데 아무튼 이 코로나가 언제 진정이 될지 사실 장담을 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감기를 안고 가듯이 설사 코로나가 그렇게 되더라도 그때 가서 이 관객들이 행당동 115번지를 기꺼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날은 꼭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잘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대신 제가 전달드리고요. 얼마 전에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9월 8일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는지 우리 구독자분들 잘 아시겠죠? 우리 평화철도 특별대단 보시는 분은 아실 텐데